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ETF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현물, 그리고 이제 약간의 파생이 들어가져 있는 상품, 레버리지, 그리고 커버드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상품이 있지만 그냥 이건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잘 짜보시라는 형태로 이번 형태를 또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물 비트코인 부분은 내가 어찌 보면 거래소를 믿지 못하고, 또는 해당에 있는 지갑에 따른 운용성도 약간은 좀 꺼림칙하다 하고, 그런 보관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IBIT를 거래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거래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BIT와 이제 좀 대조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 따른 추이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업비트와 빗썸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이제 IBIT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손익통산이 없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한쪽은 세금을 내야 되고, 이쪽은 아직 2년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라서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상황적 여건을 다 고려를 한 뒤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비토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파생 비중이 어느 정도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과 그리고 배당을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래저래 본다라고 하면 이제 비토 같은 경우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잘 추정을 하고 21년도 때부터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백데이터는 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았을 때 성적표는 112%대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과에 따른 상승폭에 따른 추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8에서 많게는 12% 정도 차이, 더 벌어질 수 있긴 하지만 한 요 정도 선에서 거의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배금을 주는데요. 뭐 이자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자에 있는 상품 운용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선물 차입금의 일정 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이 이유가 세금에 따른 이쪽인데 이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위치를 여기다가 두고 있다 보니까 세금에 유리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분배금을, 이제 선물 차입금에 따른 분배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지만, 해외 운용 쪽에 있는 보고 내용이 완벽하게 다 오픈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저도 더 이상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걸 좀 참고를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비토가 연간 57%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물 대비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따로 내고, 배당세는 배당세대로 분리 세금이 따로 나가다 보니까 적절하게 세금 부분에 따른 높은 누진세 비율을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어찌 보면 중간 포지션으로 좀 가서 배당도 먹고 그 다음에 차익도 먹고, 이런 형태를 볼 수도 있지만요, 이제 하락할 때도 이제 이 변동, 선물 지수에 따른 변동성에 따른 추이에 따른 차익분을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당은 고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별로 안 좋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커버가 되겠죠. 근데 이 전략도 올라갈 때 이제 배당도 주고 차익도 줬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이 재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이 배당에 있는 재원은 비토 전략일 때는 이제 내려갔었을 때 있는 기반으로 잘 쟁겨놨다가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는 이 요즘에 환율에 따른 프리미엄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많게도 한 13에서 15% 정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원화에서 거래를 해서 환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을 먹으면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토에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BITX 레버리지인데요. 이건 이제 주구장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도 이제 대표적으로 BITU가 있고요. BITX가 있습니다. BITU는 현물 추정, 그리고 선물의 2배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기존에 있었던 현물보다 곱하기 2배 정도, 뭐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포 떼고 차 빼고 하면 한 대충 한 1.75배 정도에 따른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내 이제 누진세 비중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토는 배당이니까 분리가 되죠. 세금이 분리가 되니까 부분으로 처리해서 누진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얘는 오로지 나는 양도세에서 2배 정도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로지 양도세 22% 부분을 다 내면서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제 BITX를 왜 가지고 왔냐면 불장일 때는 올라갈 때는 BITX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라갈 때 왜 좋냐면 이제 여기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BITX 자체가 또 이자를 줍니다. 올라갈 때 이자를 좀 잘 챙겨줍니다. 말 그대로 선물의 차입금 부분에 따른 추이를 같이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익도 먹고 주고, 그 다음에 하락 패턴에서도 요거 잘 모아가지고 또 이게 평단 관리 잘 쓰는데 또 뭐 할애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YBTC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YBTC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양도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분배금, 그러니까 이자 쪽에 따른 추이를 어떻게 좀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 YBTC에 따른 성과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YBTC 비중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분배금도 생각보다 좀 애매한 포지션으로 좀 주고 있다. 남들은 거의 뭐 1등맥스에 있는 것만 본다고 해도 뭐 거의 한 50%, 60%, 아까 이야기했던 뭐 비토도 뭐 한 그 정도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라운드 휠에서 만들었던 이 상품이 생각보다 비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왜 애가 왜 좋냐? 애는 거의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거의 정기적으로 이 비중을 얼추 맞춰줍니다. 맞추는 형태로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에 따른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 따른 형태를 이제 뭐 누군가는 재산을 깎아먹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차후 영상에서 뭐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좀 이야기를 하겠고, 일단 YBTC는 이제 그걸 좀 보완하고자 이제 제로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커버드 콜을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뭐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일간, 주간, 월간만 쓰고요. 이 제로 데이트는 이제 일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옵션 부분의 프리미엄을 차익에 따른 추이를 이자 이제 분배 이자 지급을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YBTC에 있는 전략은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환율에 따른 프리미엄을 가져가면서 현금에 따른 흐름도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떼서 오히려 거래소에다가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얘는 배당컷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옵션에 따른 차익이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순자산 ETF의 순자산 비율만 어느 정도만 유지만 해준다고 하면 계속 나와주는 상품이다. 근데 특징적으로 이번에 개편이 된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좀 더 살려 보고자 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특징적인 요소가 YBTC가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좀 볼 필요성은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로데이트 옵션 커버드 콜 10종이 이제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곧 나오게 되는 게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에 무엇이 더 좋을 것인지 무엇이 더 나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비교를 하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